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인 3일 월도미터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715만 1,037명,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2,715만 4,956명으로 백신 접종자가 확진 환자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지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5,500만의 투여분이 공급되었고 이 중 60%가량이 접종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아직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70%가량이 면역을 형성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인구의 약 8%가 백신을 접종받은 상황입니다. 주 정부들은 대규모 접종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백신 공급이 더욱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주 공급하는 백신의 양을 1,050만 개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국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추가적인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곧 연방시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1,400달러 지급할 것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 범위는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척 슈머 원내대표와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로 지급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예산 결의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해당 법안을 가결하고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제적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귀네 카운티는 내일인 5일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귀네 플레이스몰에 위치한 시니어스 매장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하루에 약 1,0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날인 내일은 1,000명보다 적은 숫자만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귀넷, 뉴턴,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오전 9시 귀네 플레이스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알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예방접종 카드를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진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비영리 사기감시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카드를 SNS에 올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접종 카드에는 백신 접종 장소와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신원 도용의 취약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SNS에 게시된 접종 카드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어 위조 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던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사망자가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721만 7,448명, 누적 사망자는 46만 3,75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3,5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00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6만 3,077명, 누적 사망자는 13,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01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4,993명, 신규 2,055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5,268명, 누적 사망자는 754명입니다. 3일에서 4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44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9,491명, 누적 사망자는 92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1,668명, 누적 사망자는 72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4명, 신규 사망자는 7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는 8일 제55회 슈퍼볼이 플로리다주 템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유명 기업들이 2021년 슈퍼볼에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슈퍼볼 위상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30초당 광고 가격이 65억이라는 엄청난 광고 단가를 자랑하던 프라임타임 광고 리스트에서 코카콜라, 버드와이저, 펩시, 현대자동차 등이 빠졌습니다. 버드와이저가 슈퍼볼 TV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38년 만입니다. 유명 기업들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슈퍼볼 광고 효과가 예전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슈퍼볼 관중 수익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명문대학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제시한 입학차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용한 사실관계, 환경, 법률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예일대학교에 대한 소송을 취하였지만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단체는 예일대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카로 불리는 애플 브랜드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현대기아와 애플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 조립 공장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카가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NBC는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애플이 다른 완성체 업체와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 맥클로이는 미국 골프협회 USGA와 영국 왕립골프협회 RNA가 비거리 관련 드라이버 길이를 46인치로 제한하는 등 장비 규정 변경을 예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시간과 돈 낭비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대표 장타자로 손꼽히는 맥킬로이는 USGA와 RNA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체 골프의 0.1%밖에 안 된다며 협회가 너무 작은 렌즈를 통해 골프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